이렇게 시장의 주요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을 하자면 일단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가구는 소규모하고 있고, 소득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전반적 주택시장의 침체 전반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수요 측면에서는 대단히 전망이 좋지가 않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이제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이냐라고 보기에는, 낙관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이 점차 이제 안정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은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주택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거 서비스의 품질과 주거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에서부터 지역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인구가 감소할 때 주거 소비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결국은 건설 시장에서 주거 부분의 투자 비용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득계층별 주택 이용별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거 소비에 대한 니즈가 또 그런 반면에 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유형 및 이 내부 시설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주거 가치를 실현하도록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품질과 주거를 제고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의제화가 되고 있고요. 생태 공동체 등 다양한 주거 가치를 공유하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주거지 정비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 대상 계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구조가, 시장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죠.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직장인 등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지역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구 중심으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주거복지 전담부서의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치구와 주민센터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즉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의 본격화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주택 정책 트렌드도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외 정책 트렌드를 보시면은 민간 주택의 공급과 연계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써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자가 소유와 임대주택 투자자들을 위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중점적으로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임차인을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소득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사회주택의 재고가 또한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위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 임대와 사회 임대주택 섹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한편에 정부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 주택시장에서 사회적 공간적 거주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도 지금 아파트 세대와 단독주택 거주 세대가 분리되고 있죠. 아파트는 중산층 이상, 그 이하는 중하층 이하, 이렇게 이상, 이하 이렇게 거주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해외 주택 국가들의 정책 기조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가 소유를 지원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주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주택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주택정책의 기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주택정책은 일단 그 모토가 집값 걱정 없는 서울입니다. 그 서울 하에 세 가지를 역점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입니다. 먼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뭐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고요.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는 이제 주택 바우처라든가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융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뭐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주택 바우처와 임대료 차등화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 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를 활성화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라든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의 경우에는 뭐 이미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공정 임대료 제도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향후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저희가 잠깐 보면은 정비사업의 비용을 축소하고 주민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 중심에서 가구 특성별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와 고령 가구들 증가에 따라서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선호 변화를 반영해서 이런 전원단지라든가 생태 공동체 등 다양한 주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 되겠지만 서울시는 지금 막 방향 전환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제 방향 전환이 겨우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쟁점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가능한가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함께 전세난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